자, 이제 PF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전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아마 이제 그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자, 이제 PF도 이렇게 봐보자고. 항상 볼 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일반 기업 금융이 있죠. 과 서로 비교해서 여기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일반 기업 금융이 뭐냐 보시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통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같은 일반 즉 사업주, 즉 개발업자죠. 사업주가 제일 먼저 이 집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한 결과 은행에 찾아가겠다, 그죠? 가서 현재 내가 이런 집을 지을 건 돈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데 항상 중요한 건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담보는 반드시 할 것은 뭔가 하면 확실성 있는 담보인데 좀 조심할 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쓸 때 있죠. 신용이 개인의 신용입니다. 신용 상태가 이게 담보예요. 이 말 쓴데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고 이게. 원래 신용 상태인데 이걸 좀 달리 본 이 말이죠.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 나오실 때 이건 틀렸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게 부동산 등이 담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결국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뭐 있습니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은행 돈 빌렸던 걸 갚고 남는 돈은 채할 건데 이런 경우 가끔 있죠. 빌려간 금액은 100억인데 나왔던 수익은 60억이 되었을 때 중요한 건 이 사업주는 결국은 빌려간 돈 전체를 다 갚을 것인가 아니면 개발한 후에 나왔던 수익만 갚을 것이란 건데 어쨌든 모든 걸 다 갚는 거죠. 모든 걸 다 갚는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있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상에서. 자, 그리고 현재 돈 관리는 사업주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기 있는 자금 관리는 반드시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한다. 이 말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와 반해서 지금 하고 있는 PF는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PF 회사를 만들죠. 만들면 얘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현재 누가 설립하냐 보니까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갖다 투자해서 결국은 설립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현재 보니 PF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업주가 PF 회사 대신 뭐 있습니까? 은행을 찾아가죠. 이때 은행 연합을 보통 뭐라 하죠? 다른 말로 대주단. 내가 현재 이런 개발 사업할 건 돈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면요. 이런 반드시 항상 담보를 요구하죠. 하는데 중요한 건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반드시 이 P가 담보죠. P가 뭐요? 프로젝트, 즉 사업의 계획성이야.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 사업의 수익성이죠. 사업의 계획성 또는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고. 빌려줄 때 한 은행만 빌려준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이 빌려준 결과 이런 걸 다른 말로 신디케이트 론이라 쓴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PF 회사 대신 사업주에 직접 이걸 이용 또는 관리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남는 수익을 실제 투자자가 보니까요. 얘만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참여자가 엄청 많거든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험회사란지 그다음에 제품 구매자 뭐 등등 있어 이렇게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지분 형태를 분배받는 곧 이게 다른 말로 PF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담보가 뭐냐를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있죠. 이걸 아셔야 되죠. 이때 대주단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현재 본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아까 했지만 일반 기업은 사업주가 다 관리한다고. 근데 현재 보니 돈은 빌려주었지만 얘가 지금 회사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대주단이 관리하는데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신탁 계정 또는 뭐랍니까? 다른 말로 위탁 계정 또는 에스크로죠.
에스크로 계정은 반드시 은행이 한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런 결과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현재 뭐 있으면 은행들이 관리한 결과 올 수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사업주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나도 뭐 있습니까? 이 개발 사업에 영향 줍니까? 사업에 영향 안 준다는 영향 안 준다는 거고. 그러면 있죠. 이 말 아닙니까? 돈을 현재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으면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 파악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돈은 얘가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업주에 뭐 있으면 신용 저기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 이 은행들이 있죠. 이건 아셔야 돼.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사업의 계획성을 보고 빌려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때 보니까 사업주 신용 등을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야. 얘는 오직 뭐뭐 봅니까? 이것만 딱 확인한다고.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있냐 없냐 분석한 결과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 등을 평가할 필요 없으니까 신용 평가 비용이 그만큼 뭐예요? 절감되겠죠. 그죠? 이런 특징은 자동 끌고 오죠. 항상.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다시 따져볼게요. 현재 뭐 얘가 돈을 빌려준 건 뭐 보고 빌려줬습니까? 사업의 계획성이죠. 이게 확실한 담보 맞습니까? 종이 쪽자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큰 것만큼 개발 사업만 성공되면 대출 금리는요? 엄청 높다고 이게. 자, 그다음 사업주만이 갖고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요거죠. 현재 1조란 돈을 빌려줬지만 나오는 수익이 5천억이 나왔다 해서 그러니까 5천억 갚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여기 무슨 금융이라고? 비소구지. 근데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죠. 여기 뭐죠? 제한소금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절대 소구금융은 안 된다는 사실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업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죠. 첫 번째, 이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참여하면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험이 뭐하죠? 여러 곳에 분산되겠죠. 근데 가장 큰 단체 뭐야?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협상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협상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협상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길다 보니까 긴 것만큼 이자 비용 시간 비용과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뭐 있습니까?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저는 실제 1조 정도 빌려면 하루이지만 한 1억 한 4천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때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위험이 분산되면 그만큼 각각이 손해 볼 수가 있죠. 그 손해 본 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손해 보지 않게 해서 최소한 일정한 걸 보장해 두려고 보정보험에 뭐합니까? 가입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부외 금융이 뭔지 알죠? 이 말이 뭐요? 장부 2배 부채야. 즉, 다시 할게. 얘가 현재 빌려준 건 얘한테 빌려준 건 얘한테 빌려준 거예요. 여기 빌려준 거지. 돈은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얘가 없는 거지. 얘 장부에 있습니까? 부채가? 없죠. 그죠? 장부상 없지만 그만큼 뭐 있습니까? 반드시 갚아줄 의무를 갖고 있는 부의 금융이 있다. 그래서 이런 틀만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우리 천재 문제 갑니다. 네, 215페이지요.
자, 1번, 이것 내용 꽤 많은데 1번부터 있죠. 쭉 해서 저기 있는 19번까지만 아마 푸시면 뭐 가능할 겁니다. 더 이상은 볼 필요 없으니까. 자, 1번 가볼게요. 자, 1번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거. 여기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이런 개발 사업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겠다. 이게 현금 흐름이야. 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 예상. 곧 이게 다른 말로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기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2번 좀 잘 좀 기억하시고, PF는 담보대출. 여기 볼래요? 우리 과거에 있으면 났다고. 여기 담보지. 담보대출로만 자금 조달합니까? 아니지. 이렇게 자금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이외에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 자금 끌어와. 그 말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2번이 그 말이고, 3번 갑니다. PF는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결국 1번과 3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 가볼까요? 항상 돈을 갚을 때 뭡니까? 원리금상은 반드시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지난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나오는 수익만 갚는 거지. 이 말 같은 말 반드시 뭐 있어? 이건 비소구 또는 뭐야? 제한소구 금융이다. 이 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예, PF 5번 넘어갑니다. 5번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대부분 이건 장기간 어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있죠. 또 국가가 하기 힘든 게 있어요. 이런 거 보통 많이 하거든요. 6번 가볼게요. 자, 6번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에 당선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7번 부의 금융 때문에 이 기업의 채무 수용 능력은 좋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뭐 묻는 거예요? PF는 일반 기업 금융 훨씬 더 위험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담보가 현재 뭐 확실치 않는 PF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금리도 높은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같은 말이 뭐냐? 예, 높은 수익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요. 일반 기업의 차입자 누굽니까? 보세요. 일반 기업 차입자 누굽니까? 사업주지. 같은 말 일반 기업이지. 다시 여보세요. PF는 차입자 누굽니까? PF 회사지. 회사 실체 있어? 없지. 같은 말 특수법인.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일반 기업이고 PF는 뭐 특수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뭔지 알죠? 결국은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배당받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뒷장 가볼게요. 11번요. 자, 11번 PF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이 제공되는 것이며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서 훨씬 더 위험을 감소될 수가 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죠. 현재 뭐 얘는 보니까 반드시 확실한 뭐 있습니까? 뒤에 뭐가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한 거 아닙니까? 한금은 최선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런 특징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요. 12번은 중요한 말은 핵심이 뭐예요? 요 말 묻는 거예요. 보세요. 자, 얘가 돈을 빌려줄 때 여기 PF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만 검토합니까? 아니면 여기 회사의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사업주 신용을 평가하지 않는 결과 이 사업주 조만간 망한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동시에 뭐 있습니까? 예, 신용평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셔요.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뭐 있습니까? PF는 절대 사업주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망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망하면 결국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남아있는 돈은 얘한테 다 있습니다. 사업주, 은행한테.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사업주와 개발 사업이 현금 흐름을 분리한다. 잠시만요. 자, 4번 얘가 하는 거지. 돈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얘가 조만간 망해도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 안 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 담보로 제공받지 않고,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가 아니에요. 부동산 등이 담보다 이건 일반 기업 금융이라고. 또한 그래서 그 결과 무슨 금융? 비소구 일반적이죠. 자, 15번. 어쨌든 나오던 제한 소구, 다시 소구 금융만 아니면 돼. 무조건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핵심이 뭐야? 에스크로. 에스크로 뭐야? 위탁했지, 누구한테? 누구한테 위탁, 금융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출 원리금 회수가 원활해질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뭐요? 자, 돈 관리 누가 한다? 얘가 하는 거지. 그건 뭐든 하여튼 개발할 때 비용도 얘가 관리하고 나오는 수도 얘가 관리한다고. 그 제일 먼저 최우선 뭐부터 하겠습니까? 빌려간 돈 우선 먼저 가져가겠다. 그죠? 그 결과 거기 있는 설명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대출 원리금은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 보세요. 돈 누가 지고 얘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버티면 골치 아프거든. 이제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고 18번 가면 18번 가볼게요. PF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 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합니까? 하지 못하죠. 그죠?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물어보자고. 여기 보세요. 얘가 어쨌든 돈은 빌려가는 돈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걸 먼저 갚습니까? 아니면 공사비들을 먼저 지급합니까? 공사비 먼저 지급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되 수익을 최우선 변제받는 얘라고. 말뜻이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비를 최우선 먼저 변제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말뜻이고요. 주로 뭐 있습니까? 공사비 먼저 인출한다면 대출 원리금 회수 원활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20번 쭉 읽어보시고 읽어봤으면요. 여기 보세요. 무조건 여기 있는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함과 동시에 같이 제출할 게 뭔지 압니까? 무조건 네가 나중에 망하면 무조건 포기하는 각서를 반드시 써야 돼. 동시에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절대 이게 없으면 안 빌려주게 돼 있어. 왜냐면 얘가 조만간 목숨이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개발성이 굉장히 좋거든. 나중에 버티면 무조건 결국 내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럼 끝까지 버틴단 말이야. 이게 버티는 순간 아까 설명했지만 1점을 하루 2점은 보통 1억 5천 되거든요. 그럼 30일 1년은 보세요. 이러고 망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혹시 네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포기하는 각서를 쓴 다음에 그다음 뭐 심사하게 돼 있다고 무조건. 그래서 그 말 뜻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 21번은 뭐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고 21번도 쭉 한번 봐보죠. 21번 이게 이 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 말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현재 은행이라면 비소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한소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라면 비소구는 전혀 뭐 있습니까? 나오는 이익까지 갚는데 더 이상 안 갚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 보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있으면 얘한테 보니까 너가 이러이러한 부분만 책임지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만큼 네가 책임지면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21번은 그 말이라고요. 일정 부분 내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야 그만큼은 책임 있게 이 공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게. 자, 그래 보시고 20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자, 23번부터. 자, 최근에 23번을 보니까 이게 지문서 1개 정도 계속 뜨고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순서로 먼저 할 것인가 묻는 거죠. 그죠? B, T, 그 다음에 L, O, 요 4개, 4개. B는 뭐냐? 무조건 이건 빌더죠? 빌드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건축, 건설이죠? T가 뭐요? 트랜스퍼죠? 이 말 뜻이 뭐죠? 양도, 이전, 그죠? 양도 또는 이전입니다. L이 뭐요? 임대지, 임대. O가 2개 있죠? 일반적 O는 어떤 O입니까?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뭡니까? 운영이죠? 밑에 O는 뭐죠? on. 요건 뭐요? 참고로 있죠. 저기 밑에 on을 쓰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BOOT일 때만 on 쓰게 돼 있다고. 우리 보통 T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O가 뭔가 하면 이 on이고 뒤에 O가 뭐 있습니까?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 내겠다죠. BTO, BTOT, BLT, TL, BLT, BOO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딱 5개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서에 따라 개발할 것인가 묻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건 이를 보셔야 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민간에 맡긴 게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민간이 건설한다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한테 뭐야? T 소유권 넘겨주고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건설하고 계약 기간 동안 우선 운영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얘는 뭐 있습니까? 건설해서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국가한테 뭐야? 월세 받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건설하고 임대를 받는 거예요. 국가한테. 받은 후에 뭐 계약 기간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얘는 뭐요? 요거보다 좀 더 강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건설해서 계약 기간 동안 이 민간이 자기 소유권 행사하는 거야. 소유권 행사하면서 운영한 후에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면 소유권 넘겨준다고. 이게 다른 말로 BOT라고.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하려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나오거든. 내용을 다 읽지 말고 있죠. 여기 있는 요 키워드 있죠. 요거 따라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23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공. 자, 준공이 그 뭐 다른 말로 B죠. 그 다음에 공공의 기속 넘어갔지. 요게 T예요. 쭉 가서 끝에 뭐 있습니까? 임차한다. 이게 뭐죠? 리스. 지금 BTL 되겠지. 뒷장요 24번. 핵심이 뭐 준공을 하고 또 국가한테 이전시켰죠. 그 다음 또 임대한다 했죠. 그럼 참고로 23, 24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이제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말인데 가끔 사람들이 혼돈을 깨면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23번도 어렵지. 왜 그렇습니까? 앞에 운영이란 말 들어가 있거든. 이게 항상 끝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운영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참고로 이건 없어요. 예? 이런 건 없다고요. BOL 없다고. 민간이 건설해서 운영하고 국가한테 임대 받는데 이게 말 안 되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건 아시라고. 그러니까 BOT, BLT 이런 거 있지만은 BOL 자체는 이런 용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상에서. 자, 그 다음에 25번요. 자, 가볼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준공 있죠, 그죠?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소유권을 뭐 한다 했어? 보유한다 했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일정 경과된 후에, 다시, 시설의 수익을 가진다. 이게 운영. 수익을 가진다. 그 다음 끝에만 기속된다. T가 있지. 연결한 BOT지. 자, 26번 갑니다. 자, 핵심 뭐가 있습니까? 건설. 또
소유 운영이 나 있죠. 그 다음 뭐 끝에 뭐 있습니까? 이전된 데 나 있지. 그럼 BOT. 원래 생각하면 BOT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볼게. 자, 뭐 나 있죠? 준공 나 있지. 그 다음 쭉 가자고 또 뭐 나 있습니까? 기속된 데 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번에 뭐 나 있습니까? 5년권을 가진다 해서 BTO지. 28번요. 자, 뭐나 있습니까? 준공, 빌더지, 소유권, 5년권 두 개나 있지? 예, on operator죠. 마지막 29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개발한 소유권을, 개발했다. 이건 빌더입니다.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뭐 있습니까? 공공이 기술되는데 T지? 끝에 뭐나 있습니까? 임차한다. 리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푼 요령이. 자, 일단 그런 정도를 좀 보시고요. 예,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이건 바로 갈게요. 보검자리까지만. 이 보검자리 실제 시험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이 보검자리는 뭐 결국은 젊은 계층이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거죠. 이때 자 우리 예약집이에요. 예, 150페이지. 신청 자격은 제일 중요한 앞에 말이야. 대한민국 성년일 것. 지금 몇 살 안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원칙은 뭐요? 지금 집 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이죠. 다만 1주택 자는 뭐요? 3년 이내 처분한 조건 하에서 뭐 있습니까? 일시에 2주택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3년이 처분 조건 하에 이럴 때 한해서 뭐 있습니까? 2주택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우리 모든 기간은 10년부터 최장 30년 뭐든지 기본이. 그래 보시고 금리는 중요한 고정금리입니다. 요거 마시면 돼. 고정금리. 자, 그 다음에 예, 4번 대상주택.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 옛날은 9억 이하 있거든. 지금 6억 이하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야? 우리 현재 우리 주택 관련된 담보대출 벌써 얼마요? 100 몇 조죠? 그 너무 과대하게 돈을 빌려준 결과 규제할 목적이 사실은 6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택법상 주택은 다 포함돼. 모든 주택은. 그래 아시고 조심할 건 그 동그라미 2번. 복합 용도로 쓰고 있는 건축은 반드시 주택 면적의 주거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택 2분의 1 이상일 땐 주택을 본답니다. 자, 대출액은 중요한 건 최대 3억까지. 우리 옛날에 5억이었어요. 3억까지. 상환 방식은 전부 고정금리죠. 다만 우리 고정금리 세 가지 방식 있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다음 최정식 있죠. 다만 최정식은 예, 거기 있는 40세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최정식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이게 30년 되면 70 넘어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소득이 나옵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결국은 예, 그런 조건이 있다고요. 자, 조기 상환 위약금. 자, 이 최대 3년 이내 상환시 위약금 부과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의 갑니다. 보금자리 대출은요, 반드시 대출 상환 방법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고정이냐, 다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죠. 이 변경 안 돼. 대출 기간 변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항상 보금자리는 무조건 뭐요? 무조건 원칙은 뭐요? 1순위 재당이야. 1순위. 주의 2번에서 옛날에 코란 회사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전기관 있죠. 요 두 개 기업을 합병해서 만들어진 이거라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코모콜 뭐냐? 저당 유동화 회사. 즉, 이 채권 있죠? 채권 유동화시키는 회사라고. 이런 신용 보증기한이 있죠? 요 두 개 합친 거라고. 신용 보증기한 주 업무가 뭐예요? 업무 뭐예요? 보증 업무가 뭐 있습니까? 주택 관련된 보증 업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보니까, 아마 학자금 융자 대출로 얘가 있었어. 사실은. 옛날에. 그래서 학자금 융자 대출이었거든요. 자, 일단 요 두 개 성격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볼게, 이제. 업무 갑니다.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한 것은. 첫 번째. 얘 채권 발행하지. 요거부터 합니다. 채권 발행하지.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 뭐 합니까? 발행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발행도 하고 보유 등을 업무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권 어떤 채권이 있죠? 아까 보니까 어떤 거? M, BS 또 CMBS 또 ABS 또 한 개 돼 있어. SLBS, SLBS. 자, 다시요. 학자금 융자 대출 내가 해줄 수 있지. 그죠? 받은 걸 가지고 채권 발행하거든요. SL, 그러니까 스튜던트 론이야.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 대출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채권 큰 의미 같지, 이 내용은 의미 같지 말고 어쨌든 채권 등을 심사하고 발행하고 등등을 한다는 의미, 내용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저당권 잡아주면 그냥 돈 빌려줄 수 있지. 그러니까 주택 자금을 공급, 예? 주택 자금 공급해 준다고. 세 번째. 자, 여기 있는 뭐 주택 보증 업무하지. 그죠? 주택 담보. 주택 관련된 보증 업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조심할 게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걸 이 스토리 알고 있는 분 같으면 나 같은 요거 시험 내겠다고. 학자금 융자 대출 업무를 얘가 한 4년 동안 했었어. 했는데 지금 이게 이관됐단 말이야. 어디로? 장학회로서. 그러니까 이 한국 장학회는 이관됐어. 이 업무는 지금 안 한다고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 요거 합니다. 주택 노후 연금 보증 업무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거 하셔야 돼. 주택 관련돼 있는 대출은 얘가 할 수 있습니까? 응? 한국주택금융공 살 수 있냐고 이거. 대출 절대 못해. 대출은 오직 어디만 해줍니까? 은행들이 준다고. 그러니까 뭐나 대출 업무를 한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응? 요 말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같이 대출 업무 한다 이 말씀 안 돼. 보증 업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보금자리 있지. 이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론에 대해서 관련된 보증 업무 등은 절대 못한다고. 자, 우리 주택 노후 연금 보증 업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 할 건데요. 이런 거요. 돈을 빌려간 금액이 집값 더 비싸거든요. 그럼 결국 은행들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 보니까 절대 은행들 사실 이거 돈 빌려 주겠냐고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있으면 손해 본 것만큼 얘들이 책임진다 해야만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 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보금자리 이건 뭐요? 은행들 판단을 잘못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금자리 관련된 보증 업무는 절대 하지 못한다. 이런 기억하죠. 요 세 개야. 요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저당 유동화에 대한 기본 구조고 이런 이 보증 신용 보증계획 기본 구조입니다. 요건 좀 특이한 거지.
이렇게 딱 정리하시라고. 이게 결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2번 가고 2번, 3번은 두 개 비교하셔야 돼. 2번, 3번. 2번, 3번, 4번까지네. 2번, 3번, 4번. 자, 2번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속하는 것. 자, 채권 유동화. 벌써 채권 유동화지 이거. 발행하잖아. 두 번째, 채권 보유하죠. 채권 평가하죠. 주택 노후 연금 보증 업무하죠. 국민주택기금 관리 누가 관리합니까? 원래는 국장에 하는 위탁했지.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암기하지 말고 어쨌든 채권 관리 업무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자, 3번 갑니다. 주택금융의 주요 업무는 보니까 주택지당 정권에 대한 직업 보정, 그 다음에 채권 유동화, 채권 보유 등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학자금 융자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학자금 융자 대출 정권 발행할 수 있죠. 그 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중요한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이 두 개 스토리 알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다고 이게. 원래 두 개 합병해서 합쳐서 만든 게 이거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 뭐 있습니까? 신용 보증기관이 학자금 융자 대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근데 융자 대출을 못 해주는 거야. 그건 구분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요,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을 갖다가 고정금리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10년 이상 경우 많다. 그 다음에 주가서, 자, 6번,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금, 장기 보금자리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이 채권을 발행해 통해서 조달한다. 이 말은 결국 뭐야? 이 말 아닙니까? 얘가 주택 자금 조달할 때 뭐 채권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한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 다음에 7번, 8번. 8번 한번 가볼까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지당 정권 MBS 및 주택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게 MBB. 다시 주택지당 정권 MBS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주택대출전환 확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 묻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여기 있는 저당 자본 가져오죠. 와서 이거 같이 채권 발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해서 결국은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보시고 이 보금자리는 실제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본 업무는 좀 요 4개만 좀 기억하시라고. 4개만. 자, 그래 하시고 다음 주에 주택연금부터 할게요. 연금부터.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 아마 이게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가 저기 있죠. 152페이지 그죠? 요약집에 152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하시는데 특히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와 요거 세 개 기억하시라고. 요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자, 수고했습니다.